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진 투자 기업에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합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는 그 이사들이 회사의 돈을 횡령을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뇌물로 제공을 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그런 사건들도 여러 차례 있었고, 뭐 회사 조직을 위해서 밀수 행위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이러한 책임들을 묻기 위해서 보통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사회가 열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을 묻는 활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책임들을 묻기 위한 이사회가 개최됐다거나 이사회에서 그런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들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투명한 그 대기업의 이사의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한국의 기업 가치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국민연금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익 가치들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의 연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할 것들을 요구하는 대화를 진행을 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포커스 리스팅이라고 해서 그 중점 관리 대상 기업들을 공개를 하거나 다른 연기금들과 연대해서 이런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결국 그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투자 대상 기업의 회사 가치, 주식 가치를 크게 끌어올려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연기금의 투자 수익들을 크게 확대시켜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 3월 대기업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해보는 게 오늘의 토론의 좀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이나 특히 이제 경제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게 사실상이 국가가 기업들을 통제하는 이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든가, 지나치게 경영에 개입을 해서 견제와 균형의 정도를 넘어가지고 뭐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강한 또 이렇게 의혹이나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그럴 의도로 이제 이런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이배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많은 문제된 기업들에 대한 이사 선임뿐만 아니라 정관 변경이랄지 다양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관 투자자들이 반드시 그 돈을 맡긴 국민들을 이익의 관점에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부분들 잘 짚고 넘어가면서 제가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법 개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을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주총회 시즌이 곧 다가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는 사실은 이제 적기에 매도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목표 수익률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서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 행동주의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투기자본들이 하는 투기자본들이 하는 행동과는 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7월경에 국민연금 기금에서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712조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뭐 유니버설 오너로서 기관 투자자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2016년에서 2017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기업 이사회 유효성이라는 순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중에 138개국 중에서 109위로 하위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후진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아시아 기업 지배 구조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간했던 CG 와치 2018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논문에 보면 우리나라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12개 나라 중에서 9위로 평가되어서 2010년 이후에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CG와치에서는 이제 한국이 비록 순위는 낮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6년에 도입하고 국민연금에서도 2018년 7월달에 도입한 사실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는 취약하고 그리고 기업의 책임성과 소수주주의 권리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 12개 나라 중에서 아직도 9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서 투자 대상 기업 관련 중점 관리 사안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그리고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그동안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2019년도 주주총회에서 구현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좀 보겠습니다. 12쪽인데요. 그 의결권 행사 내역은 보면 이거는 이제 그 국민연금 기금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201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그 2019년도는 10월까지인데요. 그 724회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국민연금이 3,201건의 상정안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했습니다. 찬성이 약 80%고 반대가 약 19.4%. 그래서 이제 반대 비율이 높습니다. 그 반대 사유를 보면요, 622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사 감사 선임에 대한 건, 정관 변경에 대한 건, 보수 한도 승인에 대한 건, 기타 건 이렇습니다. 이제 그 표를 좀 보시면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이제 전체 안건의 수는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 반대 비율이 2015년도에는 12% 정도, 10% 이렇게 가다가 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2018년부터는 이제 반대 비율로만 보면 거의 한 18%,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사 감사 선임 반대 사유는 10년 이상 장기 연임 건이라든지 그다음 그 당의 회사와 경쟁 관련이 있는 이사를 또 이사로 선임하는 건이라든지 그다음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또는 과도한 겸임,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사 감사 선임을 반대하였습니다. 기타 사유도 약 30%가 되는데요. 기타 사유로는 보면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민연금에서 밝히고 있는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을 보시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 중점 관리 사안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동기간에는 신규로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을 선정했고 또 공개 중점 관리 기업을 대상 기업에서 해제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비공개 서한을 발송했다든지 수령했다든지 또 비공개 면담이나 공개 서한 발송 주주 제한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보시면 이제 국민연금이 보면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1심 판결 전에도 사실은 이사 선임 반대 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제 이사회 비위 조사라든지 책임 부과 대상으로 이해 충돌의 우려가 명백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로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내에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가 그냥 결의를 하면 됩니다. 그 예년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국에 사전 공개해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표하지도 못한 채로 사실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 중에는 보면은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논의에서 보면
보건복지부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마치 소급해서 과거 6개월간 단기 매매 차익 102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이 또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사전 공시 대상인 대한항공 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는 원래 이제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 등이 6개월 내 단기 매매 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선언하고 나서 이게 단기 매매 차익을 챙기고 또 주식을 처분한다 하는 것을 상정하기가 약간 어렵기도 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단기 매매 차익이 반환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국민연금이 향후 6개월간 얻은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 6개월치 단기 매매 차익의 문제가 이미 발생했던 과거 6개월치 단기 매매 차익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단기 수탁자 전문 책임위원들에게 좀 잘못 전달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의결권 행사 위임을 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위임 기준이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연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에서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의 연임 안건이라든지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의 연임 안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다가 의결권 행사를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민연금이 2016년도에도 과도한 겸직 이후로 그 연임을 반대한 바도 있고요. 그건 이외에도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상호 출자 제한 이전과 관련해서 장기간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기권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국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 그 조양호 이사 연임에 대해서도 한참 이렇게 하다가 일부 수탁자 책임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권 의결권을 행사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수탁자 책임 원칙의 책임 투자 원칙에도 좀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른 활동을 너무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인데요. 처음에 국민연금은 어떤 얘기를 했냐는 걸 보시면 26쪽입니다. 그 국민연금에서 처음 이제 POD10 코드를 도입한 게 2018년 7월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 기금 자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용하겠다. 그 내용으로는 기업명을 공개하고 또 공개 서한을 발송하고 타 주주의 주주 제한 및 기업에서 상장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연계를 하고 또 의결권 행사를 사전 공시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이제 공개 서한 발송했다는 회사는 사실은 대한항공 정도에 불과하고 또 배당 관련 중점 관리 기업 공개도 그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에 남양유업하고 현대그린푸드 정도 외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소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이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지침을 도입하면서 지침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이제 2019년도에 국민연금 보면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그 공개 중점 관리 기업명이라든지 공개 서한 등 중점 관리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발생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25조에 보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단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공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이 2019년도에 중점관리 사안이라든지
또는 예상치 못한 사안에 대해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사진이나 경영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비공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이제 비공개니까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몇 건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비공개 사안을 보낸 사안은 몇 건이나 되시는지 또 비공개 대화를 거기는 보면 이제 거부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비공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한 기업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 내역들에 대한 보고가 별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 홈페이지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는 공개 중점 관리 기업 선정이라든지 공개 사원 발송 등의 경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그 갑자기 투자 대상 기업들이 2019년도가 되어서 갑자기 기업 지배 구조들이 급격히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이제 지침의 25조 본문 규정을 사실은 공시하는 것이 원래 의무인데 공시를 그 본문 규정보다도 단서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공시 의무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지침들은 좀 더 그 공시 관련돼서는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유효 연기금 사례에서 보듯이 거기도 보면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이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물론 지침을 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나와 있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도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만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 강화를 모색하는 것에 보면 이제 경영 참가 목적 주주권 행사 범위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주가 지분의 10% 이상 소유한 주주들이 6개월 내 단기 매매 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시행령이 현재 그 입법 예고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입법 시행령이 아니어도 현재도 법원 법령과 그다음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이런 적용 제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은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 금융위원회 규정에서도 보면 그동안은 공적 연기금이 기금의 관리 운영을 위한 매매를 할 경우에는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규정해서 반환 의무를 면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연금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의 연대나 지시 요청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보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현재 집단적인 관여를 구체화하고 있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는데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도 보면 사실은 필요성 있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서 기관 투자자는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포럼 등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주주 활동 사례 등에 대한 경험을 서로 나누자 이런 이제 표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들이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그 당시에 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 추천 등을 할 것인가 그런 주주 제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사회이사 인력풀이 준비되지 않아서 어렵다 이런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2019년도 지나와서 2020년도에는 사회이사 인력풀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인력풀을 확보하고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이사 추천할 그런 중점 대상 기업을 선정하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3월이라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은 사실은 이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공개된 원칙과 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은 이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과 지침에 따라서 충분히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주주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단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1월 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거를 기관 투자자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국민연금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착과 확산에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 순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 국민연금에 관한 이제 토론회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어떻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어떻게 주주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을 좀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좀 토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그걸 좀 다 얘기를 들었다가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관념적으로 적극적 그 주주권이라는 표현을 마치 어떻게 보면 기업을 이렇게 섭정하듯이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어떻게 뭐 해야 뭐 마치 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요. 페이지 지금 36페이지에 뭐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주주권 행사라는 부분은 매우 큰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기업 담당자 IR을 만나서 현재 기업이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라던가 어떤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도와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 가벼운 대화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의결권까지 가서 한번 뭐 총회 때 만납시다. 라고 가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표대결을 하는 데까지의 전반적인 활동이 사실은 주주 활동의 한 일환으로서 그것들 역시 하나의 어떤 그 주주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치 뭐 주주권이라고 해서 뭐 섭정 아니면은 의결권, 표대결 사실 그거는 전체 중에 아마 한 100에 한둘 정도 아마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현재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이나 기업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만약에 누군가 여쭤본다면 그건 참 대답하기 난감한 것이 투자하고 있는 전체 기업에 대해서 특정 수준 이상 즉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걸 빼놓고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지고 있고 상시적으로 어떠한 경영 활동 내지는 기업의 영업 활동 하다못해 배당 소위 그 배당률 선정서부터 그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그 영업 행위에 있어서의 올바른 행동까지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모두 지금 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소위 감시자 입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단지 이제 거기서 아마 저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캘퍼스라던가 뭐 여러 지금 그 국민연금 제외한 해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위 포커스 리스트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단계는 전체적으로 주주 제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대화,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우리 같이 협조해서 같이 기업이 커갑시다라고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배당 문제서부터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아니면 기업의 평판의 문제 뭐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아마 기업의 이해와 아니면 기업의 이해가 될지 아니면은 오너 이해가 될지 그것과 투자자의 입장에서의 이해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존재가 있었을 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강한 어떻게 보면 그 공개 소환 단계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 단계로 가줘야겠다라는 부분을 아마 공개화시키는 일종의 포커스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명단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느냐서부터 아마 주로 많은 국민들이라던가 아마 가입자 아니면 이쪽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방금 지금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게 준비가 먼저인지 가는 것이 먼저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어떤 한 특정 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일종의 그 뉴스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있어서 주주권 행사를 할 때마다 아니면 주주권 행사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저희가 맘모스가 지금 시계 수리를 하는 듯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이 맘모스는 일종의 걸어가면서 길을 만들어내고 이 길을 뒤에 수많은 동물들이 따르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따라가면서 미세하게나마 조종해가면서 하나의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는 개척해 나가는 어떤 밀림을 헤쳐나가는 맘모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 맘모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국민연금이 이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길에 뭐 이렇게 돌 같은 게 있다고 그런 걸 주워내는 역할까지 우리가 국민연금에게
맡긴다는 느낌이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로직화시켜서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에는 큰 틀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은 좀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듭니다. 단지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연금 역시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하고 있고 또한 그 전에 있어서의 말들은 모두 다 현재 계속적인 대화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제로 오면 사실 어떤 경영계 쪽에서 와서 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래줘야 저도 이제 막 신나서 마치 나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재 이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유령처럼 좀 존재하는 단어가 있죠. 그 연금 사회주의라는. 근데 저는 이번 기회를 들어서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시민사회라던가 이쪽 사회 단체도 우리는 연금사회주의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쓴다는 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일종의 언어적으로 되게 편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미 국민연금은 관리공단이라는 표현을 뜬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 항상 국민연금 관리공단. 마치 연금사회주의도 저는 비슷한 어떤 언어적인 이미지화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민연금이 하는 주주권 행위는 사회주의나 뭐 이쪽 시민 그쪽 얘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의 한 행위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으로 좀 깔고 저희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주권 행위나 어떤 행사들에 있어서의 절차는 꾸준한 대화, 꾸준한 행위, 꾸준한 절차. 단지 거기서 말을 안 듣는 소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이제 거기서 아마 약간의 좀 컨플릿이 좀 발생합니다. 거기서 많은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갈 것이냐?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지침과 절차와 어떤 내용들을 사전에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여기에 계셨던 여러 토론자분들이라든가 주변에서 많은 사례와 많은 경험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이런 지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국민연금기금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에 충실하게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 취지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편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중점관리 사안에서 말고도 예상하지 못한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가 우려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점관리 기업으로 분류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포커싱 리스트로 분류하지 않고서도 비공개 대화를 거쳤다가 그 비공개 대화에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막바로 이제 주주 제한과 같은 주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그 기업 가치 훼손이 발생하는 이슈로 예를 들은 것이 대규모 산업재해 발생한 것이라든지 심각한 환경 훼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는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이 바로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국민연금이 인정하고 그걸 가이드라인에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지적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의 어떤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서 자의적으로 주주권 행사가 발생할 우려를 이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장려하기 위한 지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연금이 적절하게 주주권 행사를 하는지 여부는 기금 운용위에서 구성될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국민연금의 그 적극적 주주 활동을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그
전문위원회가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그 전문위원회에 들어가는 인적 구성이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에 또 국민연금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안에 설치될 그 3개의 전문위원회, 그래서 뭐 투자 정책, 그리고 수탁자 책임, 그리고 위험관리 및 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9명의 전문위원들을 두게 되는데 그 전문위원회, 특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지난 2019년이었죠. 2019년 3월에 그 대한항공에서 그 조양호 회장 선임 안건이 끝내 이제 논란 끝에 부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외부에 있었던 그 전문위원들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함으로써 이제 국민연금이 그 안건에 대해 부결까지 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그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근 전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상근 전문위원은 지금과 같이 뭐 사용자 단체, 근로자 대표, 그리고 지역가입자 대표 이런 단체에서 한 명씩 아무래도 추천을 해서 3명을 구성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외부 전문가 6명, 그러니까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만은 이제 외부 전문가 위원만 6명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 6명을 모두 다 지금 그 기금운용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으로 구성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거 그 어떻게 보면은 상근이 아니었던 그 비상근 위원들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각 단체들이 한 명씩을 이제 추천해가지고 외부 인사가 들어가서 적극적인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사실 이렇게 바뀌고 나면 물론 이제 상근 그 위원들의 몫이 생기지만 사실 이런 근로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에서 상근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을 이렇게 추천하기라는 또 사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거거든요. 생업을 사실 그만두고 이제 상근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인원수도 3명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TO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근로자 대표 상근 위원이 사실 1명밖에 안 생기는 건데, 이런 인원 가지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 적극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이 외부 전문가 위원 6명을 모두 다 그 기금운용위원장이 선임하게끔 한 것은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토론 마칩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민주노총에서 생각하는 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생각하는 추가적인 보완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환인 이건 뭐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이 수탁자 책임 활동의 한 방안이죠. 여러 가지 수탁자 책임 활동 중에.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무슨 배당을 얼마를 해라, 이사를 누구를 시켜라, 그다음에 뭐 임원한테 보수를 얼마를 줘라 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배당을 할 때 너네가 배당을 하고 있는 원칙이 뭔지 좀 투명하게 얘기 좀 해줘라. 임원들한테 돈을 줄 때 얼마 정도를 줄 건지 그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을 갖고서 임원 보수를 책정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밝혀라. 고무줄로 하지 마라. 특히 대주주의 중심으로 대주주 이해관계 중심으로 배당이라든가 임원 보수라든가 걸 책정하면서 다른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게 그 원칙을 판단할 수 있게 원칙을 좀 줘라 라는 요구입니다. 이게 얼마를 줘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뭐 엄청난 요구인 것 같지만 이런 걸 갖고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들 있잖아요. 막 몰수하고 뭐 막 뺏고 이런 것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뭐 그 기업을 사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원칙을 정해서 좀 알려달라라는 것인데 이걸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불법이나 이런 걸 저질렀을 경우에 그 사람들 손떼게 하라, 이 정도 요구가 정말 과도한 요구인지 이런 요구도 수용하지 못해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기업의 기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경영인으로서 자기의 직업 의식이라든지 직업 윤리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쟁점이 되고 있는 연봉하고 그러니까 그 임원 보수 문제하고 배당 문제에 관련해서 뭐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임원 보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를 줘라, 얼마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좀 명확하게 하라, 임원 보수한테 어떻게 줄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급여 책정들이 있고 이러한 급여 책정들이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 원칙을 갖고 하라라는 것들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임원들의 임금이 임원들의 보수가 어느 정도 적정이 되는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분이 기업의 임원들이 기업에 가져온 성과라든가를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82쪽에 보시면 해외에서 임원 보수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기업, 공공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좀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임금 수준을 좀 제한하는 바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았거나 우리로 치면은 뭐 구제금융 같은 거를 받은 경우에 거기 그 나라에도 뭐 몇백억, 몇천억씩 퇴직금을 받았거나 성과급을 받아간 기업은 다 망했는데 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한하는 입법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적용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 기업의 성과라든가 기업이 사회적으로 받았던 어떤 또 도움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결코 이게 뭐 급진적이거나 뭐 사회주의거나 이런 요구가 아니라는 것들이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런 정도의 정책을 갖고 있고 이후에도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이 판단할 때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좀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에서 합리적 배당 원칙인데요. 이 경우도 보면 여기에 대한 사례를 적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좀 배당 수준이 좀 낮은 게 있고 고배당을 하는 경우인데 그 고배당을 결정하는 이유가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 배당을 할 건지 성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분배를 할 건지 임금을 올려서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인데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예측 가능하게 원칙을 좀 알려달라는 거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배당 저배당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을 알려달라는 요구이고 이런 요구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당한 요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주권 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민주노총에서 제안해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주주권 행사를 보면은 일반적인 그 중점 사안하고 그다음에 예기치 않은 사안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고 단계가 4단계, 2단계로 나눠 있습니다. 그 4단계가 보면 레터링, 의사소통을 하고 두 번째는 비공개 관리, 그다음에 공개 관리, 그다음에 주주권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이거 1년마다 돼 있어요. 그럼 주주권 행사하려면 최소한 3년이 걸려요. 1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통과된 안은 그거를 좀 심의에 의해서 단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긴 했지만 궁금한 거는 사전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비공개 관리 중점하고 비공개 중점 관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레터링하고 대화거든요. 기업과의 대화. 근데 앞에 기업과의 대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포커스 리스트로 그냥 하나로 맞춰서 비공개 포커스 리스트로 맞춰서 줄여도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이거를 기본 기간에 1년씩 하는 것들은 여전히 좀 너무 길다. 물론 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개선이 된다라면 좋겠지만 그 뭐 주주권 행사 전까지 가서 그리고 캠퍼스 얘기 많이 나오지만 캠퍼스에서는 대부분 레터링 단계에서 소화가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씩 두는 것들은 이게 적당한지 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토론문에서도 나왔지만 캠퍼스 효과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실제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제고됐는지 아닌지.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캠퍼스 효과 그러니까 이런 수탁자 책임을 하고 나서 기업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례 보고서라든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들이 정례적이고 연례적이고 공개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야지 효과도 평가를 할 거고 갑론을박을 할 거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숨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위탁운용사한테 지금 의결권을 넘긴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다른 운용사한테 돈 이렇게 줘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주권 행사할 때 또는 찬반 의결할 때 이거를 위임 받은 운용사한테는 의결권도 지금 위탁받은 운용사한테 의결권도 위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증권이 아니고 그 대부분의 그 기금 운용사들 민간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벌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좀 어렵고 강한 그 지배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의결권이 넘어간 것들을 위임을 그냥 한다라는 것들은 여전히 재벌이 국민연금 기금을 갖고서 자기 그것이 아닌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놔준다라는 것도 있고 현행 상법상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일치 행동
행동이었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불이치 행동 같은 경우에 이 안 맞으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주권의 행사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의결권 위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거나 폐지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좀 길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32년 이제 된 국민연금이 사실은 앞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신뢰받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저희 행사의 사실은 내용인 그 적극적 주주 활동을 통해서 국민연금 기금이 정말 제대로 신뢰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앞으로 향후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국민연금 기금이 어떤 성과를 나타내느냐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발제 토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언론 지형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원종현 부원장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던 그 소위 연금 사회주의론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사회주의라고 낙인을 찍고 그거를 스스로 확대 재생산을 해서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제 언론의 행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행사 목적은 그 연금 사회주의를 처음 그 말했던 피터 드러커 그 글을 한번 보시면 1976년도에 나온 그 글을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 홍원표 국장님께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 기금이 뭐 개별 기업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경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오히려 수익성을 좀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수익성을 개선시켜서 국민이 맡긴 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좀 더 운영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목표입니다. 그 제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 특히 보수 경제지가 이렇게 연기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아마도 공적연금의 약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연금 약화를 통해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부추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중도 내지 개혁 성향의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우각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있고, 그나마 한겨레가 좀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심지어 한국일보조차도 뭐 보수 경제지와 비슷한 보도 논조로 이제 사설이 실리기도 하고요. 뭐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논쟁 지점에 막 넣어서 국민연금 기금이 함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언론의 균형 잡힌 보도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뭐 결국에는 올해부터 노동시민사회 진영에서 이러한 언론의 좀 균형 잡히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정부도 그냥 단순히 보도 해명 자료를 언론사에 뿌리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기자간담회도 좀 자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생각보다 모르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논의가 어떻게 됐었다를 다른 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으시고 뭐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좀 책임감 있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토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8년 7월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하고, 또 이제 19년 1월에 저희가 그 수탁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걸 도입을 했거든요. 그게 작년 12월에 이제 만든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앞단계였어요. 사실 이 수탁 책임활동이라는 게 중점관리 사안을 정했고, 예상하지 못한 의료 사안이 뭔지를 정했고, 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수탁 책임활동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 기본적으로 비공개 대화를 하고 비공개 중점을 하고 공개 중점을 하고 한다까지만 있었던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주주제한을 어떻게 할지 대상과 선정 기준과 뭐 절차 방법을 마련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또 이제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왜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첫 단계 비공개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공개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부 공개하고 있는 건 뭐니라고 좀 궁금하실 건데요. 뭐 일부 몇 개 적어주신 거는 이미 16년도부터 국민연금이 이제 하고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배당 정책 관련돼서 이미 2016년에 이미 국민연금이 비공개 기업, 대학 기업을 선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비공개 중점 관리, 18년에 뭐 공개 중점 관리 이런 일련의 절차를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금운용체 개편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고 뭐 지금 뭐 막바지 단계로 좀 가는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뭐 일부 위원님께서 뭐 그 발제에서도 쓰셨는데 뭐 해산을 했다 이런 건 사실 해산이 아니고 뭐 거버넌스 개편을 하면서 전문위원회라는 것들이 현재는 지침단에서 규정이 돼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행령 단위로 올라오면서 이게 법령에 이제 기술이 되고 새 법령이 이제 공포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제 효력을 상실하는 거지 뭐 저희가 해산을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한편에서는 재계의 우려 목소리를 정부를 대신해서 네,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 잘 새겨 들어서 저희도 뭐 수석대 책임 활동, 의결권 행사는 뭐 의결권 행사를 잘 이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잘 새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또 우리 투자자들, 주주들이 바라는 어떤 그 국민연금의 스튜디오십 활동에 올바른 방향으로 잘 수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